먼저 저는 지금 이 시간부로 전국위원회 의장직을 내려놓습니다. 전국위원회 의장직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상임전국위원회 의장 그리고 전당대회 의장까지도 내려놓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직을 사퇴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동안 일관되게 우리 지도부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비상대책위원회 방향으로 가서는 되지 않는다. 직무대행체제로 가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을 했었고, 까먹어버리고 생각이 잘 안 나요. 잠깐 기다려보세요.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저는 일관되게 직무대행 체제로 가는 것이 옳다. 그리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가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일관되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의총에서 비상대책위원회로 가는 것이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 소신과 생각을 어떻게 하면 지키면서도 당에 불편을 주거나 또 당의 지도부가 가는 방향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 수 있는 방향이 있을까 하는 것을 고심한 끝에 이렇게 저희 직을 내려놓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요 정도 하고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네. 네, 그 점이 이제 저희들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이미 비상대책위원회 자체에 대해서 비상대책위원들을 한 분 한 분 가처분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결론도 비상대책위원장의 가처분 인용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국위원회 의장으로서 똑같은 잘못을 두 번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에 다시 이런 가처분이 현실화된다라고 한다면 당은 더욱더 큰 혼란에 쌓일 것이다. 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직무대행 체제가 맞다라고 이야기한 것이고요. 처음에 이제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비상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규정을 우리 상임전국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비상대책위원장을 직무대행이 임명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서 그러한 어떤 하자가 해결될 수 있다, 치유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까지 결론이 나 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법원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다, 무효다, 이렇게 이제 판결을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의원총회에서 의결된 그런 내용들은 그러한 비상 상황을 말로서만 하지 아니하고 당헌 당규에 또 집어넣어 가지고 이 비상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규정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똑같이 지금 현재의 상황을 당헌 당규에 의해서 규정을 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자기적인 것이다. 그래서 법원에서 과연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의심이 있고, 이것이 또다시 가처분이 인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당은 걷잡을 수 없는 그런 혼란에 빠질 수 있지 않을 것인가,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된다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의원총회에서 이제 결론을 이제 비상대책위원회로 가자고 결론이 났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제가 당헌 당규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제가 사퇴를 하지 않고서는 당헌 당규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이 문제를 지도부가 이끄는 방향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퇴를 하면 부의장이 소집 권한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해서
일이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소신과 가지고 있는 철학도 변경시키지 않으면서 또 당의 지도부와 가는 길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생각합니다. 네. 당원당규 개정을 최대한 빨리 하고 싶어하는 당 지도부가 이제 의원님께 어떠한 연락도 그리고 상임위 개최를 요구하지 않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습니다. 저도 내용을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보면 저에게 다각도로 연락을 하고 있다 또는 그 소집 요구를 곧 할 것이다. 어제부터 언론을 통해서 저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은 그러나 현재까지 저에게 어느 누구도 당의 지도부 또는 당직자 누구도 그런 데 대한 연락이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말씀은 권성동 원내대표와 한 번도 소통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어제 의총 이후로. 네, 어제 의총 이후로. 민주당은 지금 차례가 구성이 완료가 됐는데 또 반면에 여당은 이렇게 내부 내용이 계속 기소가 되고 있잖아요. 네. 이런 상황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제가 저희들도 빨리 우리 당을 안정시키고 또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우리 국정 운영을 하는데 뒷받침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빠르고 쉬운 길이 있는데 왜 구태여 어렵고 또 논란이 많은 그런 과정을 꼭 거쳐야 되는지, 말하자면 비상대책위원회를 거쳐야 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쉬운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아서 그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지도부를 새로 구성을 해서 직무대행 체제로 나간다라고 한다면 가장 쉽고 안정적인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혹시 그 정동만 윤부영 부의장 두 분하고는 얘기를 해보셨나요? 아니, 제가 일부러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제가 이 전국위원회 의장직을 사임을 했다고 하는 마당에 제가 그분들에게 또 어려운 숙제라고 할까, 이것을 내가 낼 수는 없는 거 아닌가. 일단 내 손을 떠났으니까, 떠나고 난 이후에는 당의 지도부와 상의를 해서 적절하게 꾸려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같이 말하면 권선동 원내대표님하고 성의적 접촉이 이제 다 사퇴하고 새로 원내대표를 뽑아서 그 새 원내대표님이 진두대행을 맡아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의원님도 마찬가지고 다른 중진 의원님들 모두 네. 말씀하신 것처럼 쉬운 길, 그러니까 네. 새로 원내대표 뽑는 거를 쉽고 논란이 없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구태여 어려운 길로, 논란이 많은 길로 가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현 지도부가 네. 굳이 구태여 어려운 길로 가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글쎄요. 짐작에 맡기겠습니다. 윤 대통령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만났다는 그런 보도들도 있는데요. 네? 윤심이 작용하는 게 아닌가. 윤 대통령의 심중이 작용하는 게 아닌가. 제가 듣기로는 여러 견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죠. 다 됐죠, 이제? 마지막으로 당원당규에 부의장이 그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는 구절이 명시적으로 안 나온 걸로 아는데 아닙니다. 전국위원회 의장이 이제 고리 시에는 부의장이 소집할 수 있는 권한과 사회를 볼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위원회 의장이 그 직위를 가지고 있는 한 부회장이 사회를 보고 소집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그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도 전국위원회 의장인 제가 사직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원내대표 직무대행으로 지우영 의원님 언급하셨는데 네. 그래도 그대로 있나요? 저는 왜냐하면 주호영 원내대표가 과거에 원내대표를 한 경험이 있고 또 이제 비상대책의 위원장으로서 저희들이 추대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의 의원들, 최소한도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지도부로서 이 상황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인정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원내대표가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용산하고도
상당히 소통이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제가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하면 무난하게 이 과도기를 잘 넘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오늘은 원내대표님께 다시 한번 연락해봐서 그 사태를 점검해 주신 건 없습니까? 아니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본인들도 다 그런 이야기를 어제 의총에서도 충분히 저도 이야기를 했고 오전에 많은 의원들께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전달되었지 않겠습니까? 부장님 후심이 없으세요? 네? 부장님 후심이 두번 잘못하면 안 된다라는 후심이 있으신 거잖아요. 네, 뭐 잘못된 길을 두 번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 그 의총에서 의결된 대로 간다고 해서 이 논란과 갈등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해결이 안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면 의장직을 유지하시면서 오히려 지도부를 근데 의장적 우리 당헌 당규상 4분의 1 이상의 상임정국위원회 의원들의 소집 요구서가 있으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일에 의장직에 있으면서 소집 요구를 안 한다라고 하면 부의장들이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제가 의기장지기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기 때문에 모양새가 저한테도 그렇고 당 지도부 입장에서 봐서도 모양새가 좋지 않고 결국 그것은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치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 혹시 어제 네. 그 의총에서 그 특별히 표결이 없이 진행된다고 들었는데 그 안철수 의원이 혹시 비밀 투표로 만약에 붙였다 그러면 표결이 달라졌을 수도 있다라는 발언을 아니 근데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원총회라고 하는 것이 지도부를 어떻게 추인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아닙니다. 말하자면 예산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하는 데 대해서는 의사결정 기구이긴 합니다만은 그 이외의 당내 현안에 관해 가지고는 의사결정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의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의원들의 의견이 대체적으로 이렇다.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가는 것이 맞겠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어제 당 대변인님들 말씀 들어보면 이미 비대위가 의결이 됐기 때문에 다시 최고위를 구성하는 걸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식으로 설명을 하시던데요. 그 점에 있어서도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저의 입장이라든가 다른 분들의 입장은 어떤 건가 하면 그 현 상황이 위기 상황이 아니라라고 그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상대책위원장도 무효가 된 것이고 그래서 직무정지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비상대책위원장이 추천하고 또 임명한 비상대책위원도 당연히 무효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비상대책위원들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지도부는 반대로 법조문에 그렇게 명시가 안 됐으니까 비상대책위원회는 살아있는 거 아니냐 하는 가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곳에서 입장 차이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의원총회 끝나고 초선이랑 대선 의원님들이 모여가지고 의원총회 결과와 다른 얘기를 하는 김진애 의원님들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했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이 있습니다. 저는 그 모양새는 상당히 좋지 않은 모양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네. 입장 차이의 가장 큰 원인은 어떻게 보면은 이준석 대표의 복귀 가능성을 열어주냐 안 주냐의 차이점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비상대책위원회를 구태해야 되는 이유가 이준석 대표의 복귀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더 넓은 시야로 이렇게 본다면 이준석 대표의 복귀 문제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만일에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하지 않고 직무대행체제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고 하는 시효가 지나가지고 복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징계를 받은
당 대표가 당에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와가지고 당 대표를 할 수 있을까? 저는 그건 안 된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만일에 당 대표로 복귀를 하려고 하면 한 번 더 당원들과 국민들의 검증,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뭐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비상대책위를 구태여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너무 좁은 생각이 아닌가, 편향적인 생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비대위 수순을 밟아서 조기 전대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네. 조기 전당대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이제 앞으로 정치 상황을 봐가지고 결정이 비대위가 구성이 되면 비대위에서 이제 논의할 상황이죠. 저는 네,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사실상 그 상전이 소집하는데 좀 동의하신 거 아닌가 싶은 생각. 네? 사실상 상임 정국이 제가 네, 아닙니다. 당은 당규에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상임정국위원회 위원들이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을 요구를 하면 정국위원회 의장은 자동적으로 그걸 소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소집을 안 하고 있는다라고 하면 사실 직무 태만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겠죠. 그게 그 전국의 의장이 인정할 때 소집한다 아니에요? 네? 하도록 돼 있긴 한데 네. 상대의 요구가 있으면 의장이 인정할 때 소집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쨌든 이제 그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사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의원님께 이렇게 죄송한데 방금 전에 이준석 대표가 페이스북에 글을 써서 네. 서병수장님께 너무 큰 부담이 지어진 것 같다. 항상 죄송하고 또 마음이 아팠다라고 네. 방금 글을 올렸는데 이거 기자회견 보고 아마 반대 글을 쓴 것 같아요. 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어쨌든 전국위원회 의장을 시킨 사람이 이준석 대표입니다. 예.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과정 중에서 한 번도 뭐 전화 통화를 하거나 해서 의논을 하거나 이랬던 적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의장직을 유지하면서 그 신념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어서 예, 그렇습니다. 이해하면 돼요. 네. 저도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지만 제 소신과 철학을 이렇게 유지하면서 또 당에도 당이 아니고 당 지도부죠. 당 지도부가 가는 길에 너무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이 길을 택한 겁니다. 이준석 대표가 국민과 당원들의 공심을 다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전당대회가 전당대회 나가는 길이죠. 네. 근데 전당대회 나가더라도 될 가능성이 별로 없지 않겠어요? 지금 이전 대표가 전당대회 나오려면요, 전당대회 개최 시점이 문제인데 이 시점은 혹시 언제로 생각하고 계신 겁니까? 한 1월 말쯤 되면은 할 수는 있겠죠. 네. 그건 뭐 구체적으로 제가 당헌 당규를 찾아보지 않아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준석 대표의 징계 기간이 1월 7일인가 1월 9일인가 정도까지 아니겠습니까? 다 됐죠 이제. 자 이제 제가 할 일은 끝났습니다. 네. 고생하십시오. 의원이랑 정동만 의원 중에 뭐 어떤 분이 그걸 내가 이야기할 수는 없죠. 이제 지도부하고 상의를 해서 두 분 중에 한 사람이 소집을 하고 하면 되겠죠. 아까 두 건의 잘못을 거듭할 수 없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첫 번째 그 비대위 소집하실 때도 네. 전국이 소집하실 때는 그 잘못이 있다라고 네, 잘못됐다라고 나는 생각을 했지만 네네. 그렇게 상임정국위원회에서 비상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규정을 하고 네네. 당헌 당규를 고치면 그 잘못된 것이 치유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조금 있었죠. 그래서 시행을 했는데 막상 법원의 판결 결과가 잘못됐다라고 나왔으니까 그 잘못을 두 번
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아까 답변을 하시다가 조금 끊긴 것 같은데 그 어제 재선 의원님들이 입장을 간담회 이후에 말씀을 하시면서 중진 의원님들 좀 직격했다는 그런. 글쎄, 그런 분위기 조성은 저는 바람직하지 못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어떻게 내가 이야기를 하겠어요? 사퇴 압박이나 이런 거 받으셨어요? 아니, 정면. 네. 간접적으로 당 지도부에서 의견이 전달되거나 한 번도 그런 이런 과정 자체에 관해서 나한테 연락을 하거나 한 적이 없다니까. 누구도. 근데 초선 재선 그러니까 계속 뭐 언론을 통해서만 주고받는 거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하는 생각도 좀 있어요. 초선 재선 의원님들의 공천이 좀 걸려 있는데 중진 의원님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비교적 자유로우니까 이런 의견을 좀 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는데 이건 좀 어떻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럼 이번 의총 결정 과정이 좀 민주적이지 못했다고 보시는 글쎄 거기에 대해서는 노 코멘트. 초선 재선 의원님들이 그럼 윤석열 대통령 눈치를 좀 보고 있다고 또 보시는 대통령의 눈치라기보다도 윤심이 작용했다고 믿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을 한 그 이유는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여러 각도로 흘러나오는 이야기는 윤심하고는 조금 다르다. 이런 견해들도 많이 있습니다. 의장님 근데 이렇게 물어보기 죄송하지만 이대로면 철학과는 다르게 이제 부의장이 상임위를 소집을 해서 이제 어쨌든 새 비대위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의장님 손에만 피 묻히지 않고 내 손으로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내가 이끌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당은 당규상 누가 하더라도 해야만 되는 거예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원에 그렇게 한다라고 못이 박혀 있어요. 그럼 좀 더 당 지도부를 설득한다든지 뭔가 이 상황을 막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다고 판단하신 건가요? 네, 없다고. 혹시 오늘 기자회견 이렇게 하러 오시기 직전에 당 지도부와 접촉을 하거나 없습니다. 그쪽에서 먼저 연락이 오거나 없습니다. 네. 네.